68페이지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두 번째 거 보기 전에 확인 문제 2번 하나만 더 해볼까? 자, 확인 문제 2번에 1번에 보면 시그마 값을 준 후에 일반항으로 4K를 주고 밑에는 K가 1부터 10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일반항이 4K 나이를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를 다 더하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풀어 써보면 K에 1을 넣어서 4, K에 2를 넣어서 8, K에 3을 넣어서 12를 만든 다음 이 짓을 언제까지? K에 10을 넣었을 때까지 계속하라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얘가 혹시 무슨 수열이지? 이게 무슨 수열일까? 너네 등차랑 등비 둘밖에 안 배웠어. 그러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왜 등차 수열일까? 여러분이 이게 왜 등차 수열인지를 좀 미리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우선 풀어 써보면 다 4간격이야. 4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공차가 4인 거거든. 두 번째 또 이유가 있어. 자,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을 A1 더하기 N-1의 D라고 하잖아. 그치? 얘를 좀 풀어 써보면은 이게 D 곱하기 N 마이너스 D 더하기 A1이거든. 맞지? 그럼 지금 이 AN이라는 일반항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n에 대한 식이니까 요 n이 한 개 있잖아. 그럼 이거 1차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수열이 1차식의 형태로 펼쳐져 있으면 얘는 등차 수열이야. 알겠죠? 일반항이 1차식의 형태면 걔는 등차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의 K, 4K라 돼 있으면 요거 1차식이잖아. K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럼 이건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야. 알겠죠? 그럼 하는 김에 등비 수열도 해볼까? 등비 수열은 일반항이 A1 초항의 아래 N-1이지. 그럼 얘는 식이 1차는 아니고 N제곱의 형태로 돼 있지. 그치? N제곱의 형태. 그럼 이거는 지수 방정식 아니야. 지수에 대한 식이지. 맞지? 이런 형태일 때는 등비수열이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지수에 있으면 걔는 등비수열 형태인 거야. 자, 이번에 2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시그마의 이 식은 i에 대한 식으로 했네. i에 대한 1차식 일반항이 1번부터 6번까지 총 합하라는 문제들 있죠. 일반항을 보니까 3의 i 플러스 1제곱이네. 이 식은 미지수가 지수에 올라가 있지. 이거는 무슨 수열? 등비수열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얘기를 내가 지금 왜 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a에 대한 식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 1차식이 아니라 2차식의 형태로 나온 애도 있거든. 일반항이. 그럼 2차식의 형태로 나오면 걔는 무슨 수열일까? 확실한 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아닌 거야. 오케이? 여러분이 앞으로 수열을 이제 17강부터 다양한 애들을 보게 될 건데 거기 보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진짜 일부분에 불과해. 이상한 것들이 진짜 많아. 그럼 걔네들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없어. 그냥 일반 수열인 거야. 오케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따로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1차식으로 나왔을 때는 얘는 등차 수열이고 지수에 올라가 있으면 등비 수열이라는 거 알아둡시다. 자, 그럼 68페이지 2번을 본격적으로 볼게요. 자, 이 시그마
AK 플러스 BK K는 1부터 N까지. 자,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수열 합을, 즉 시그마를, 그러니까 일반항 두 개 겹쳤을 수가 있거든. 여러분 얘는 일반항이 두 가지지. AK라는 일반항하고 BK라는 일반항하고 얘네들은 이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AK에다가 시그마 BK를 더했다고 말할 수 있어. 알겠죠? 대신에 찢을 때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시작과 끝이 항상 똑같아야 돼. 시작과 끝이 다르면 걔네들을 합체할 수가 없어. 알겠죠? 시그마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그리고 얘는 뺄셈도 가능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시작과 끝점이 똑같다면 일반항을 분리하는 게, 그리고 합체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이 아까 내가 그 쉬는 시간 갖기 직전에 했던 그 설명인데, 시그마, 잘 들어요. 시그마 AK에다가 어떤 이상한 상수값을 하나 더했다고 칩시다. 뭘로 할까? 대문자 A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리고 K는 뭐 1부터 N까지야. 자, 그럼 여러분 이 식에서 이 A는 상수지. 얘들아, 이 위에 거는 사실 내가 굳이 뭐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말이야. 이렇게 찢어지고 붙여지는 거는 왠지 그럴 것 같잖아. 근데 요건 좀 잘 들어봐. 여기서 A라는 값은 상수거든. 상수. 그럼 이 상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항에 K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애가 아니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일반항, 이 지금 시그마라는 애는 K에 의해서만 식이 정리가 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이 식에서 AK가 아무래도 K의 지배를 받고 있겠지. 그럼 대문자 A는 얘는 상수란 말이야. 그럼 이 상수는 굳이 시그마랑 같이 계산이 될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럼 이 A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앞으로 빼버리면 돼. 이렇게. 이게 지금 곱하기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표시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A라고 하면은 사실 딱 눈에 띄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래 뭐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정도는,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곱하기 AK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부터 답이 갈리기 시작하거든. 왜 그러냐면은 이 N이라는 값이 뭐야? 이 N이라는 값이 요 위에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N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착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N은 이 시그마가 관리하고 있는 K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거든. 자,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K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는 상수 취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N도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N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이게 가능한지 증명을 해볼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그마 정리를 해보자. 시그마는 1번 항부터 N번까지의 항을 다 더하라는 말이라 했지. 그럼 더해볼게. K에 1을 넣어보는 거야. 그럼 N 곱하기 A 1번이지. 2를 집어넣자. 그럼 N 곱하기 A의 2번이고 3을 집어넣으면 N 곱하기 A의 3번이야. 여기다가 숫자를 넣을 수가 없어. K의 숫자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N 곱하기 A의 N까지 다 더해줘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식을 다 합쳐보는 거야. N으로 묶어서 말이야. 그러면은 N에 A1, A2, A3, 땡땡땡, AN까지가 되겠지. 이게 누구지? 시그마 AK의 K는 1부터 N까지 값이 되겠지. 그리고 앞에다가 곱하기 N을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까지 적고 나면 아이들이 이 AK랑 AK가 아닌 다른 애랑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분리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그럼 또 어떻게 우리들을 헷갈리게 만드냐면은 사실 요게 제일 헷갈려. 시그마 i를 주로 많이 쓰거든. i가 1부터 5까지라고 해보자. 그럼 옆에 일반항으로 누가 나오냐면 i 곱하기 j가 나올 때가 있어. 이렇게 i 곱하기 j가 나올 때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식에서 계산을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게 누구냐, 뭔 얘기냐면은 이 i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는 애가 누군지,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애가 누군지 먼저 골라내야 되거든, 우리가. 여러분, 이 식에서 이 시그마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애가 누구야? j겠지. 왜냐면 i가 1번부터 5번까지 합쳐줘야 되는 애고, 이 j는 i의 선택을 받지 않은 애니까 상수 취급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식에서는 j를 앞으로 뽑아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j 곱하기 시그마 i는 1번부터 5번까지 i가 되겠지. 이렇게 계산할 때 요 밑에 있는 값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앞으로 빼버리는 거야. 자, 하나만 더 써봅시다. 그럼 시그마 k는 1번부터 n번까지 뒤에 k 곱하기 ak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 식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누굴까?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애가 있을까? ak는 지금 일반항이고 k는 뭐 그냥 k 값이야. 나갈 수 있는 애가 있을까? 없어요.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애가 없어. 왜냐하면은 얘도 k에 대한 식이고 얘는 k 그 자체지. 그러니까 둘 다 이 k는 1, k에 대한 식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자, 이걸 풀어 써주면 이렇게 쓰는 거야. k에 1을 넣어보자. 그럼 여기다 1, 여기다 1 넣으니까 1 곱하기 a1. k에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이런 식으로 n 곱하기 an까지를 합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이걸 풀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누구를 바깥으로 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비교해보란 얘기야. 자, 마지막 4번, 네 번째 거 보자. 자, 마지막은 뭐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일반항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상수일 때야. 이 k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어 옆에.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아무 상수나 있을 때거든. 그럼 이때는 이 시그마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아까 내가 확인 문제 1번에 3번 풀면서 요 수열의 일반항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 1번에 3번? 이거 일반항이 3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1번 항도, 2번 항도, 3번 항도, n번 항도 다 3이야. 전부 다. 싹 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1번 항이든 2번 항이든 3번 항이든 n번 항이든 전부 다 C야. 모두 다. 그럼 얘는 뭘 하라는 거냐면 첫 번째 항도 C고 두 번째 항도 C고 이렇게 n번째 항도 C니까 C가 총 몇 개인 거지? n개인 거잖아? C 곱하기 n을 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k에 대한 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수일 때는 이렇게 곱하면 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예를 들어보자. 아까 그 확인 문제 1번에 3번 문제를 보면은 시그마 일반항이 3이고 k가 1번부터 6번까지라고 나와 있었거든. 그럼 이 문제는 1번 항도, 2번 항도, 3번 항도, 4번 항도, 5번 항도, 6번 항도 전부 다 3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3을 6번 더하라는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18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이제 시그마의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자, 69페이지를 볼까? 자, 여기 보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를 사용해서 다음 기호를 나타내라고 했는데 아까 시그마가 총 3가지 재료가 필요했어. 시그마의 오른쪽에다가 뭘 써야 됐지? 일반항을 써야 됐고 시그마의 밑에 쪽에다가는 처음 시작 그리고 위에다가는 마지막 끝을 써야 됐어. 자 그러니까 1번의 1번 문제는 먼저 일반항을 계산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혹시 그 무슨 수열일 것 같아? 마이너스 1, 1, 3, 땡땡땡 19까지. 이거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지.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일반항으로 먼저 표현해 보는 거야. 얼마일까? 초항이 2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얼마지? 네, 2n-3이지. 그럼 시그마의 오른쪽에다가 2n-3을 쓰면 되겠지. 자, 그럼 1번 문제는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하라는 거야. 우선 마이너스 1은 첫 번째 항이지. 그럼 k는 1부터네. 그럼 시그마의 밑에다가 k는 1이라 쓰면 되고 위에다가는 뭐라 써야 될까? 19가 되려면 몇 번째 항까지 가야 돼? 열한 번째 항까지지. 그러면은 시그마의 밑부분에다가 1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무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이요. 그럼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는 공비가 얼마지? 공비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면은 등비 수열 일반항 공식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것의 일반항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거? 그치 2n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지. 근데 잠깐만 지금 그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초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an으로 써보면은 an이 초항 곱하기 r의 n-1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 n-1제곱을 하는 얘기거든. 그럼 둘이 곱해달라는 얘기니까 밑이 똑같아. 그럼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의 일반항은 물론 이렇게 표현해도 되긴 하지만 훨씬 더 간단한 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지. 그래서 1번에 2번은 일반항이 얘예요.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더하라는 얘기일까? (1024가) 나오려면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돼? 10번째 항. 그래서 시그마 밑부분에다가 1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자,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얘들아 3번 문제를 보면은 이 시그마 표현이 굉장히 독특하거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에 2k-1 더하기 a 2k라 돼 있어. 근데 이걸 n제곱이라고 한대요. 자, 문제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에 대한 값으로 표현을 해보랍니다. 자, 그럼 먼저 얘들아 이거 무슨 수열이지 이거? 시그마 했더니 n제곱이 나왔대. 이거 무슨 수열일까? 이거 등비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 등차는 일단 아니야. 등차는 n제곱은 등차는 아니야. n제곱이 1차를 했으니까. 그리고 등비가 되려면 미지수가 아까 어디 있어야 된다 했지? 지수에 있어야 된다 했어. 이렇게 있을 때가 등비 수열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근데 심지어 얘가 여기가 일반항 자리였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 자리도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K의 1부터 숫자를 직접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K의 1을 넣어볼게. n에다가 이제 얼마의 값을 집어넣냐면 우선 하나씩 해보는 거야. n이 1일 때. 그러면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지. K에 1을 넣어보자.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됩니다. 걔가 얼마야? 1이지. n이 1이 됐으니까 여기도 1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1번부터 A2번까지 더하면 1이 나오는 거야. 자, 이번에는 n에다가 2를 넣어보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뒤에는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든 K에 1 넣고 그 다음에 2도 한번 넣어보라는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럼 K에 1을 넣어보자. 1부터 2까지. 그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A1번 더하기 A2번이 되고 그 다음 K에 2를 집어넣으면 A의 3번 더하기 A의 4번이 되는 거야. 걔가 누구야? 2의 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나는 그냥 n에다가 2를 넣었을 뿐인데 요게 시그마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AK가 K는 1부터 4까지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럼 이 짓을 n을 몇 가지 집어넣어야 1부터 10까지 AK가 나오게 될까? 시그마 AK가 나오게 될까? n에다가 5를 넣어봐야 되겠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요 뒤에는 일반식에다가 K의 1부터 5까지 하나씩 다 넣어보라는 뜻이야. 그 다음 다 더하라는 뜻이거든. 그럼 K의 1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A1, A2가 나오고 K의 2를 넣으면 A3, A4가 나오고 K의 3을 넣으면 A5, A6이 나오고 K의 4를 넣으면 A7, A8이 나오고 K의 마지막 5를 계산하면 A9, A10이 나오는 거야. 얘가 얼마? 얘가 얼마? 25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만큼이 누구지? 얘지. 그래서 정답이 25가 되는 겁니다. 보자. 자, 시그마 AK K는 1부터 10까지 보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더하기 1을 구하라 했거든. 오케이? 내가 이제 가끔 문제 풀다가 이런 짓을 하는데 그 시그마 위아래가 똑같을 때 있지, 식이. 지금 시그마가 위아래가 다 똑같잖아. 나 이럴 때는 그냥 그 시그마만 쓰거든. 위아래 아무것도 안 쓰고. 여러분 그냥 알아서 보세요. 뭔 얘기냐면은 이게 다 똑같을 때는 나 그냥 이렇게 써 이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이 식에서 2는 K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시그마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지. 그래서 얘를 2 곱하기 시그마 AK라고 쓸 수 있어. 얘는 시그마 1이고. 자, 문제에서 여러분 얘가 얼마랬어? 5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5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질문. 얘는 얼마 하게? 네, 10이 되는 거지. 왜 얘가 10이지? 여기 위에가 10이니까 얘는 K의 지배를 받고 있자는 삼수항이잖아. 나갈 때는 얘는 위에 있는 값이랑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0이 되는 거야. 얘들아, 시그마 계산을 하기 전에 시그마 계산 전에는 우리가 이 모든 값들이 그 안쪽에서 계산이 되는 애가 누군지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애가 누군지 걔가 먼저 구분이 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볼게요. 얘들아, 7번은 당연히 계산 전에 이 일반항에 있는 애를 좀 분리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7번은 지금 2의 K제곱하고 3의 K제곱 두 개가 일반항에 섞여 있거든? 그러니까 계산할 때 2K 따로, 2의 K제곱 따로, 3의 K제곱 따로 쓰라는 얘기야. 근데 지분할 게 뭐냐면 이 일반항에 있는 2의 K제곱은 무슨 수열이지? 네, 등비 수열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시그마를 배우고 나면 수열 문제가 조금 더 불친절해져.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우리한테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안 하고 그냥 7번처럼 문제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 일반항을 보고 이거 등비 수열이지?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문제 풀이법을 떠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안 알려주니까. 근데 내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합의 일반 공식을 몰라. 심지어 일반항 구하는 공식도 몰라. 그럼 어떻게 이걸 보고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구분해낼 수 있겠냐는 거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둡시다. 사실상 이제 17강이 마지막 단원이야. 사실상 여기가 마지막 단원이거든. 18강은 수학적 귀납법인데 이 귀납법의 경우에는 내가 수열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수업을 할 거야. 얘가 진짜 끝판왕이거든. 정말 머릿속에 모든 수열이 다 들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단원이 18강이야. 증명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이기도 해서 그래. 그리고 모든 이제 수열을 전부 다 AN, A의 E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수열이 다 들어가 있어야 이제 할 수 있겠지. 사실상 17강이 마지막 수열이야, 여기가. 오늘 다는 못하고 요 위에 세 가지 공식만 소개를 해볼게. 자, 여러분 시그마에 1차식이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거 무슨 합이라 했었지? 등차수열 합공식을 쓰라는 거였어. 오케이? 등차수열 합 쓰라는 거였어. 근데 시그마 옆에 만약에 이렇게 n제곱, 어떤 숫자의 n제곱 형태가 있어. 그럼 얘는 등비수열 합구하는 거였지. 왜였을까? 아니 얘가 1차식이고 얘가 n제곱 등비수열이니까 그랬던 거거든. 근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얘 말고 다른 애도 보게 될 거야. 자, 시그마 물론 이제 1차식이니까 K겠지.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K 제곱까지 2차식도 보게 될 거고, 시그마 K는 1부터 K의 세제곱이라는 3차식도 보게 될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얘는 그 등차 수열 합이 맞긴 해. 이거 등차 수열이거든. 근데 하지만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공식으로 그냥 외우고 넘어가게 될 거야. 얘만 따로 오면 돼.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만 따로 눈여겨 보면 됩니다. 이걸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은 여러분이 다 공식으로 암기할 거야. 이거 세 개는 필수 암기입니다. 당연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암기 형태들이야. 야, 나도 외운다 이거는. 자, 시그마 먼저 K부터 봅시다. K는 1부터 당연히 N까지야. 자, 그럼 얘는 공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야.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 시그마가 K에 대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지. 근데 계산이 되고 나면은 N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이 이해되니? K에 대한 식을 계산하고 나면 N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시그마 N 그리고 여기가 K잖아? 그럼 이 식은 K에 대한 식으로 바뀌어서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파란색이 참 그지 같네. 자, 다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일 때야. 요거는 공식이 뭐냐면 6분의 N의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거 제곱해주면 돼. 2분의 N의 N 플러스 1 여기다가 제곱해주면 됩니다. 얘들아,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자, 그럼 이거 문제는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되게 심플해. 이제 71페이지에 1번, 2번 얘네들이거든. 자, 1번 봅시다. 1번에 2번 볼게요. 2번. 자, 여기 보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야. 그리고 일반항을 보니까 얘들아 너네 이거 그냥 암산되지? K제곱 마이너스 4거든? 자, 먼저 봅시다. 여러분 이 식 옆에 있는 K제곱 마이너스 4라는 이 일반항은 무슨 수열이지? 이름이 없는 일반 수열이야. 오케이?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닌 애를 합치라고 했어.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식을 좀 분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지. 자,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8까지 K 제곱하고 마이너스 얼마? 32지. K는 1부터 8까지 4에 대한 일반항을 가지니까 32가 되겠지. 근데 문제가 얘야. 문제가 얘야. 얘는 32인 거 맞는데 이제 얘가 얼마냐는 거거든. 자, 그럼 먼저 이 공식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K 1부터 8까지를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거든. 하나씩.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부터 해서 8의 제곱까지를 다 합치라는 뜻이야. 미친 짓이지. 이걸 어떻게 다 더해. 그러니까 공식을 암기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공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6분의 N 곱하기 N이 얼마야? 8이야. 8 곱하기 8 넣으면은 9 곱하기 여기 8 넣으면은 17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은 이거 다 더한 값이 한 번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K, K제곱, K 세제곱에 대한 값이 나오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4제곱과 5제곱은 안 나와요. 3제곱까지 나올 겁니다. 앞으로. 자, 이제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도 아직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지가 않은데 여기 71페이지에 3번과 4번 문제를 보면 진짜 다양한 형태로 된 일반항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굉장히 좋은 거는 3번의 1번이랑 4번의 1번처럼 일반항을 알려줄 때야. 얘들아, 3번의 1번을 내가 시그마로 바꾸고 싶거든. 그럼 시그마로 바꾸기 전에 먼저 일반항부터 만들어 보자. 3번의 1번의 일반항이 누굴까? 여기 뒤에 있잖아. 제일 뒤에 n 곱하기 n 플러스 1 얘가 일반항인 거야. 3번의 2번은 자, 우선 그 3번의 1번은 얘가 일반항이야. 아, 이거 왜 이래. 이게 AN이거든. 그러면 시그마? 뭐라 쓸까? 여기다가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쓰려면은 n부터 n 플러스 1 n 곱하기 n 플러스 1을 쓰고 싶으면 요거 그대로 그 옮겨 적어도 돼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대신에 이 밑에 있는 애가 n부터여야 돼. 오케이? 그리고 위에다가는 n 말고 다른 알파벳을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해설지를 보면은 100% 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k가 1부터 n까지라고. 해설지는 무조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 근데 얘들아, 나오는 답이 그 달라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위에 걸로 먼저 풀어볼게.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k까지 n제곱 더하기 시그마 n이 1부터 k까지 n이 나올 거거든. 그럼 요거에 대한 식을 먼저 풀이해보면 공식을 쓰란 얘기야. 6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2k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요 식 이제 통분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돼. 그리고 밑에 방법으로 풀면은 여기 k들이 다 n으로 바뀌어서 나오게 될 거야. 해설지에는 밑에가 정답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냥 본인이 미지수를 다른 애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 둘 다 답이에요. 답은 미지수만 다른 것 뿐이니까. 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웬만하면은 이 밑에 걸로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은 이 그 일반항을 AK라고 표시할 거거든. 그리고 식의 최종값이 n의 형태로 나오도록 수업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튀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k에 대한 식으로 그리고 n에 대한 결과값으로 나오도록 식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1번이랑 2번이랑 답의 형태가 다르거든. 1번은 식의 형태로 나오고 2번은 숫자 형태로 나와. 왜 그런 거냐면은 3번의 1번은 값이 그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가 않지. 얼마까지 더하라고. 그러니까 정답이 식으로 나오는 거고 2번은 숫자로 명확하게 어디까지 더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숫자 표현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그냥 공식에 대한 표현이니까 지우고 3번의 2번을 풀어줄게. 자, 3번의 2번. 여러분, 이게 무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이? 등비 수열이? 다 아니거든? 그럼 우리가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아냈다면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면 되고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아냈다면 등비 수열 합공식을 쓰면 돼. 오케이? 근데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그러면은 이 모양이 일반 수열일 텐데 그 일반 수열 가운데 어떤 표현인지로 분리가 되는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사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진짜 하나에 불과하거든. 뒤에 아래 더 있어. 몇 개 더 있어.
자, 먼저 그러면은 이게 무슨 수열인지를 알아보려면 일반항을 좀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거 일반항이 누굴까? 네, n제곱 곱하기 n 더하기 2라네. 자, 다 이렇게 나왔나요? 자, 혹시 안 나왔을까봐 보면은 지금 여기 규칙이 있어. 앞에 있는 숫자들 있지. 앞에 있는 숫자들은 항의 개수만큼 늘어나고 있어. 1번, 1번 항, 2번 항, 3번 항, 4번 항, 여기는 20번째 항이겠지. 그러니까 항 번호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모두 다 제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n제곱이라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뒤에 두 번째로 적혀져 있는 숫자는 그 앞에 써져 있는 숫자에 플러스 2 값이야, 모두 다.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까? 자, 여기다 일반항을 씁시다. 자, k는 1부터 일반항을 여기다 적어보면 k제곱 k 플러스 2가 되겠지. 몇 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해줘야 되겠지. 오케이? 자, 계산합시다.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k 세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2k 제곱이 되는 거지. 자, 1을 앞으로 빼볼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공식으로 마무리 지어봅시다. 얘는 세제곱 공식을 써야 돼. 세제곱은 2분의 n 20 곱하기 n 플러스 1 21의 전체 제곱이었어. 자,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는 얘를 말하는 거야. 6분의 n에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었어. 그럼 41이 되겠지. 그래서 3번의 2번 문제는 요걸 여러분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 정답이 4만을 넘어가네요. 네, 굉장히 큰 값이지.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3번의 2번 풀이가 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나갈 거고 다음 시간에 64페이지부터가 숙제거든.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풀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배운 거는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69페이지랑 71페이지 4번까지 풀어보세요. 당연히 다음 시간에 오늘 그 외우라고 했던 그 세 가지 공식 있지? 요거는 다 외워야 되겠지? 다 외워가지고 봅시다. 알겠죠? 얘들아, 그리고 제발 좀 진짜 너네 진짜 이러다 조진다고 정말. 알겠지?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